네, 안녕하세요. 굿상담 클리닉 부원장 나현정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 안에 통제적 욕구가 높으신 부모 혹은 배우자가 있을 때 부부 갈등이나 가족 갈등이 극심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그 과도한 통제력이 가족의 편안한 정서나 관계, 그리고 가족의 상호작용이나 가족 각자가 해야 될 어떤 성취나 과업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작용에 대해서는 이전에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 통제력, 스스로 과도히 올라오는 통제나 강박, 이런 문제를 벗어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심리 치료적 접근인데요. 나의 과도한 통제력은 어디서 왔고, 그것이 지금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자각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우자와 자녀를 통제, 지배하는 성향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대개는 심리적으로는 무기력감을 크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력은 권력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무기력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폭력과 통제는 힘이 과잉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심리적 힘, 내가 할 수 있는 주도권, 내가 행사할 수 있는 파워 이런 것들의 결핍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 결핍을 보상하기 위해서 지금 과도히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어린 시절 언제나 부모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했다든지 아니면 감정 표현이나 의견 주장을 항상 묵살당하고 시끄럽다는 말로 억압되어 왔다면 지금 그 시기에 본인이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처럼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겠다. 내가 모든 상황과 대상까지도 모두 통제하겠다라는 주도권 강탈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과도히 나를 억압하고 통제했던 그 대상이 기억이 나죠. 뭐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머니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형일 수도 있고 이런 통제적 성격이 본인을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그 기억을 떠올려서 지금의 내 주변의 배우자나 가족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좀 공감하고 떠올려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삶의 효과성, 생산성, 성취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저해된다는 거죠. 즉 관계가 망가지고 상대의 자율성이 무너지면서 그 사람이 가지는 효과성이나 성취나 이런 것들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통제나 지배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통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 주변을 통제하는 이 통제력을 좀 내려놓고 오로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기밖에 없다. 내 자신의 내부의 욕심이나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경계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모든 인간은 각자의 고유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가족 역시 이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이 경계가 왜 중요한지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어디를 가려고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좌석쪽에 가서 앉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뜨문뜨문 앉아있는 빈 쪽으로 가서 앉나요? 당연히 사람들이 비어있는 쪽으로 앉겠죠. 그러다 누군 가까이 오면 이렇게 내 가방을 이렇게 하고 팔짱 끼고 앉아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독립과 조화 이 두 가지의 요구를 동시에 가지는데 이렇게 독립과 조화의 적절한 균형을 가지고 관계도 짓고 자기만의 영역을 가지는 게 보통 건강한 사람의 삶인데 이 주도권 강탈자, 이 지배자, 통제자들은 이런 경계를 무시하고 자꾸 침범하고 강요하고 억압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개인의 경계가 자꾸 침범이 되면 가족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가정폭력, 신체적인 침범이죠. 언어적인 침범, 아니 정서적인 침범 포함되고 아동학대도 마찬가지고요. 또 결혼한 아들의 집에 자꾸 간섭하시는 그 시어머니 역시 아들 부부의 생활을 굉장히 침해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배우자의 집착, 의존하는 것 역시 침해입니다. 의처의부증 이런 것들 모두 배우자의 고유한 신뢰의 영역을 침범해서 내가 의심이 되니까 내 의심을 하지 않도록 너 바람 피지 마 라고 자꾸 공격하는 거죠. 이거 모두 침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계가 적당한 것이냐 물으신다면 제가 그림을 두 개 올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간의 경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내는 핑크색, 남편은 이제 하늘색이죠. 이 경계 A, B, C 이렇게 서로의 영역이 공유되는 정도가 다 다르죠. 근데 이 경계 A, B, C 중에 가장 건강한 부부관계는 경계 몇일까요? 2번입니다. 2번.
예,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이 통제나 이런 강박이 있으신 분들은 3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서로의 생각이 일치해야 행복한 가족이고 부부지. 예, 이거는 본인만의 착각입니다. 정말 행복한 부부는 경계 비, 예, 적당히 공유하면서 각자 고유 영역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 거, 예, 누리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건강한 부부 관계입니다. 네,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도 적당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예,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들이 부모를 벗어나는 이 형태가 건강한 거거든요. 예, 그림을 보시면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엄마한테 아빠한테 오로지 의존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조금 더 크면서 세상을 탐색하고 친구도 사귀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벗어나다가 이제 성년이 되면 완전히 부모로부터 분리된 이런 모습이 가장 건강한 부모 자녀의 경계 짓기가 됩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적당한 부부간의 경계, 부모 자녀 간의 경계가 쓰면 가족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부 체계도 건강하고 부모 자녀 체계도 모두 건강한 질서 있는 가족이 유지되게 되죠.